오늘은 우리가 천체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천체 파트를 중등 과정이든 고등 과정이든 한번 했던 사람들은 들었던 내용이야. 그치만 과대비를 하면서 방문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보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잘 정리해 두세요. 천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이 있어. 제일 쉽게 천체를 접근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방향 설정이거든. 우리가 하늘에서 동서를 보는 것과 땅에서 동서를 보는 게 다르잖아.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쌤이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제일 중요한 건 태양이거든. sun. 그러면 태양이 sun이니까 S로 표현할 수 있는 방위가 남쪽이죠. south. 맞죠? 그래서 태양을 항상 남쪽이라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아니면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남쪽이면 이쪽이 북쪽이고,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 되니까 왜 동서가 천체에서는 바뀌는지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은 어디예요? 동에서 서. 반시계 방향은 서에서 동. 시계인데. 그럼 반대로 서에서 동을 반시계로 하면 동에서 서도 반시계네. 그럼 뭐야? 아무 때나 하면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지평면 위에 서 있잖아. 그래서 지평면을 그립니다. 그러면 지평면 아래는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평면 위에서 동에서 서, 동에서 서는 시계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에서 동, 서에서 동은 무슨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방향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하냐면 천구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뭐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 자전축이 있으면 이쪽이 북쪽, 북극과 남극이 되죠. 그럼 북극과 남극의 수직인 면이 적도예요. 그죠?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여기 봐봐.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상의 큰 구면을 가정을 하죠. 그게 뭐예요? 천구. 그래서 이 가상의 큰 구면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나? 어쨌든 자, 하나의 큰 구면을 가정하면 이게 천구거든. 하늘이 구면과 같다라는 가상의 구면입니다. 근데 왜 하늘을 가상의 구면으로 했을까요? 보세요. 지구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우리는 땅 밑은 못 본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하늘은 이렇게 생겼어.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하늘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적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남극에 있는 사람의 하늘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합치면 거대한 구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구라고 해서 구면으로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천구의 북극은 지구의 북극을 무한히 연장한 곳. 그래서 여기가 천구의 북극. 보이니? 보여? 이 색깔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지구의 남극을 무한히 연결하면 여기는 천구의 남극. 지구의 적도를 무한히 연결하면 뭐가 된다? 천구의 적도.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지구가 있어. 앞에 봐.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 적도가 있지. 맞지? 그러면 적도의 수직인 게 누구야? 자전축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 새끼손가락이 짧으니까 안 보이고, 적도 위쪽에 검지가 북반구고요. 적도 아래쪽에 약지가 남반구예요. 그럼 지구가 회전을 해요. 북반구, 이 북반구의 모든 점은 누구와 나란하게 회전하나요? 적도. 남반구의 모든 점은 누구와 나란하게 회전하나요? 지구가 이렇게 빨딱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 23.5도 기울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회전을 해요. 북반구의 모든 점과 남반구의 모든 점은 어디에 나란하게? 적도에 나란하게. 그래서 별이 회전할 때 별이 어떤 곳에 별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별이 회전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뒤에 하겠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 일주 운동이죠. 자전은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 운동하는 별들의 궤적을 우리가 일주권이라고 하거든. 그럼 일주권은 항상 어디에 나란해야 된다? 적도에 나란해야 된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요렇게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다? 일주권, 천체의 일주권은 누구와 나란하다? 적도와 나란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 나머지들이 쉬워지거든요. 됐니? 그래서 이때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별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실제로 이 일주권이라는 건 실제로 별들이 움직이는 경로예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런 경로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헉, 진짜 동그랗게 그렸네. 어우, 잘했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됐니? 다 안 그려도 돼.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맞지? 지운다. 자, 일주권은 항상 적도에 나란하고요. 자, 이거를 일단 지구의 운동에 적용을 시켜 봅시다. 자, 왼쪽에 방위를 지우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은 뭘 지구의 자전이라 하나요? 지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1일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는 것을 자전이라 하죠. 그러면 보자. 자, 1일에 한 바퀴
바퀴니까 1일은 24시간, 한 바퀴는 360도. 그래서 이걸 보면 24시간에 360도를 회전하니까 1시간에는 15도를 회전하게 된다. 이게 지구 자전의 속도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지구가 저렇게 자전하는데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에 타고서 밖에 정지한 나무를 보거나 전봇대를 보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달리면 전봇대랑 나무가 뒤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정지한 물체를 봤을 때 내가 움직인다는 걸 인지 못하고 정지한 물체가 내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실제 운동이 아니고 뭐다? 겉보기 운동이다. 맞죠?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은 자, 겉보기 운동은 실제 운동이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운동이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운동이 겉보기 운동이죠.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니 겉보기 운동은 어떻게 될까?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로 1일에 한 바퀴를 돌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속도는 뭐다? 1시간에 15도이다. 맞죠? 맞죠? 그럼 봐봐. 여기 이 그림으로 다시 옵니다. 자, 무조건 1시간에 15도를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갈 때 90도니까 몇 시간? 6시간. 남쪽에서 서쪽으로 질 때 90도 몇 시간? 6시간. 그래서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12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이게 똑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춘분과 추분이죠. 맞죠? 계절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S1이 있고 여기에 S2가 있어요.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태양은 6시에 뜨고 12시에 남중하고 18시에 진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태양이 뜨는 방향 동쪽, 남중, 남쪽, 지는 방향 서쪽. 선생님이 앞으로 모든 별의 움직임을 저렇게 3개의 세트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건 동쪽, 두 번째 건 남쪽, 마지막 건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이 어느 쪽에 와 있어요? 이 그림상에서는 남쪽에 와 있지. 그럼 몇 시? 12시. 자, 12시인데 S1은 동쪽에 있고 S2는 서쪽에 있어요. 모든 별의 움직이는 속도는 1시간에 15도로 동일하다 했거든. 그러면 S1이 먼저 떴을까? S2가 먼저 떴을까? S2는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 이미 남중했다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S1은 태양이 남중에 있는 12시에 아직 남쪽으로 가지 못했죠. 근데 모든 별의 속도는 뭐다? 같다. 그래서 자, 동쪽에 있을수록 뭐다? 늦게 뜨고 지고 서쪽에 있을수록 빨리 뜨고 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S1과 일직선상에 S3가 있어요. 또 S4가 있어요. S1, S3, S4는 지금 같은 시간에 떴을까요? 다른 시간에 떴을까요? 같은 시간에 떴죠. 왜? 각도가 같잖아. 움직인 각도. 움직인 각도가 같으면 움직인 시간이 같다. 그러면 동시에 동쪽 지평선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자, 다시 얘들이 겉보기 운동을 하는 경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일주권이라고 하고 이 일주권은 누구와 나란하다? 적도와 나란하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아까 일주권은 적도와 나란하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의 일주권을 봅시다. 자, 북극이에요. 북극에서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극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지평면, 여기 적도니까 내가 서 있는 지평면과 내 머리 꼭대기를 봤을 때 내 머리 꼭대기는 자전축이고 내 지평면은 적도죠. 그러면 북극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으면 이 면은 나의 지평면이자 뭐다? 지평면이자 적도이다. 그리고 나의 머리 끝은 지구의 자전축이다. 맞니? 자, 그러면 모든 별의 일주권은 어떻다고요? 적도와 나란하다. 그럼 별이 있어. 자, 별이 있으면 별의 일주권 어디와 나란하다? 적도. 그러면 이 별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집니다. 이거는 뜨고 지는 게 맞아요? 아니요. 떠요? 안 떠요?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그래서 이런 별을 우리가 항상 떠 있는 주극성이라고 하고요. 적도 아래쪽에 절대 뜨지 않는 이 별들을 우리가 전몰. 몰은 뭐야? 지다지, 끄다, 출몰. 자, 전몰성. 완전히 져 있는 별이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적도 지역을 봅시다. 적도 지역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러면 내 지평면이 지구 자전축과 나란하죠. 봐봐, 앞에 봐봐. 지평면이 자전축과 나란하고 내 머리 끝이 적도와 나란하죠. 그러면 적도에 있는 사람은 내 머리 끝이 적도이고 나의 지평면이 자전축이죠. 그럼 봐봐. 이거 중요하다. 앞에 봐봐. 이 사람의 왼쪽에 자전축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전축이 있으니까 여기 북극이니까 여기 남극이겠죠. 그러면 요 뒤에가 동쪽, 서쪽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모든 별은 어떻게 된다고? 적도와 나란하게. 별. 자, 적도와 나란하게. 그러면 동에서 떠서 서로, 동에서 떠서 서로, 동에서 떠서 서로. 그래서 적도에서는 항상 수직으로 뜨고 진다. 항상 뜨고 지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지는 별을 뭐라고 한다? 출, 나타났다가 몰, 사라지는 별. 그래서 출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중위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곳. 그럼 중위도는 설명이 좀 많아서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들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춰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중위도예요. 자, 중위도 지역은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내 지평면에서 왼쪽 앞에 이 자전축이 있고 오른쪽에 90도로 적도가 있죠. 맞아? 이게 이렇게 90도니까 적도. 맞아? 이해돼? 자, 그러면 중위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지구 자전축 N방향이고요. N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적도가 있겠죠. 자, 그런데 봐봐. 저기 N방향이 저 비상구 모양이에요. 자, 비상구 모양이 북극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북극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럼 어느 쪽을 향해서 간 거야? 북쪽. 근데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를 작게 그렸지만 아까 천구에 해당하는 가상의 거대한 반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여기 북극 이
북극성이 있고 자전축이 있는 이쪽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돼요. 맞아? 그러면 어떤 별이 있어. 자, 별. 자, 이 별들은 누구와 나란하게? 적도와 나란하게. 얘는 요렇게. 그럼 얘는 요렇게. 얘도 요렇게. 얘도 요렇게. 얘도 요렇게. 어떻게?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방향이 되죠. 맞아? 그러면 얘를 봐봐. 내가 이 거대한 투명한 반구 안에 있으면서 여기 안에서 뒤쪽 동쪽을 봤어. 뒤에 동쪽을 보니까 이거지 이거 얘들. 그지? 어떻게 돼? 이렇게 떠오르죠. 맞아.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돌고 있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서쪽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렇게입니까? 지금 이 방향이 이렇게잖아. 그렇지만 내가 안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고 있지.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야? 북쪽 하늘을 봐야지. 자, 여기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 봐봐. 얘들아, 이 봐봐. 앞에 봐봐. 이쪽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뜨고 지나가고 내려왔잖아.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죠. 안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잖아. 근데 봐봐. 이 방향이 전혀 변하지 않아. 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남쪽이지. 남쪽에서 어떻게? 이쪽에서 뜨고 남중에서 졌잖아. 그럼 이렇게니까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지. 근데 저쪽이 북쪽이잖아. 선생님 이거 방향 안 바꾼다. 방향을 전혀 안 바꿨어. 자, 북쪽 하늘 봐봐. 무슨 방향이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반시계잖아. 맞지? 그래서 북쪽 하늘을 보면 가운데 뭐가? 북극성이 있고 얘들이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올까요? 문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A별이 있다. A별은 기역 쪽으로 갈까? 니은 쪽으로 갈까? 물어봐. 어디 쪽으로 가야 돼? 기역 쪽으로 가야지. 반시계 방향으로. 자, B별이 45도를 움직였대. 몇 시간간 찍은 거야? 3시간. 왜? 1시간에 15도가 일주운동의 경로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다 뭐였다? 일주권이 누구와 나란하다? 일주권이 적도와 나란하다. 이걸 이용하면 다 그려지죠. 맞아? 네. 자, 요까지입니다. 필기하세요. 아우 다리야. 일주 운동할 때 맨날 방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주운동 방향 그리는 것만 잘 하면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향성 있죠? 태양이 있는 쪽을 남쪽으로 하거나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면 엄청 간단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다 적었네요. 다 됐니? 지운다. 지구 자전을 하고 지구 공전을 하고 나면 이제 별이 어느 쪽에 있는 별이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 나중에 달 하고 나면 달의 위상 변화하면서 어떤 달이 어느 쪽 하늘에서 언제 보이는지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기준이 뭐다? 태양이다, 태양.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동서남북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구의 공전. 자, 지구의 공전은 뭐예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자, 1년에 한 바퀴를 도니까 1년은 얼마? 365일. 한 바퀴는 360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365일에 360도를 돌게 되니까 우리가 약 원데이에 1도씩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방향은 서에서 동. 왜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에요? 우리 했는데 태양계 성운이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계 성운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어? 반시계 방향. 그래서 태양의 자전 방향과 태양계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어디다? 반시계 방향이다.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 있겠죠? 자, 이 겉보기 운동 또한 뭐다? 겉으로 보이는 운동이다. 그러면 이걸 1년을 주기로 하는 거였으니까 연주 운동이라 하고 이 또한 속력은 원데이에 1도씩 움직인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겉보기 운동은 뭐에 따라서 별이냐 태양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맞죠? 자, 보자. 이거는 필기하는 동안 조금 보셔야 돼. 자, 보세요. 이건 왜 이러냐면, 자,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그죠? 이 얼스.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별은 어디에 있다고 본다? 천구상에 있다고 본다. 됐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지구가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위치의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1번에 있어요. 맞죠? 2번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2번 위치에 있고 3번 위치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3번, 4번 위치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4번에 있어요.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반시계. 우리가 별은 멀리 있어서 지구가 제자리에서 돌든 태양 주변을 돌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 근데 지구는 태양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먼 천구에 대해서 위치를 보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같이. 그래서 겉보기 운동의
방향은 별은 원래대로 동에서 서이지만 태양은 뭐다? 서에서 동으로 지구의 공전 방향과 동일하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필기 조금 있다가 시간 줄게.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자,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있는 곳에 어떤 별을 보니까 S1이야. 맞지? 자, 그러면 S1인데, 자, 지구가 한 1일에 몇 도씩 돌아요? 1도. 그러면 30일 한 달이 지나면 지구가 몇 도를 돌았을까? 요렇게 하니까 30도를 돌았겠죠. 그때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여기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지구, 태양, 별, 해 이렇게 같이 있었죠. 그러면 한 달 뒤에 지구에서 봤을 때도 지구, 태양, 별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같이 있어, 없어? 없지. S1은 여기 있거든. 그러면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야, S1 어디 갔냐? 하니까 S1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또 한 달 30일이 지나서 태양에서 보니까, 야, S1 도대체 어디 갔는데 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지구는 항상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 상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자, 태양이 이렇게 돌아갈 때 태양이 움직이는 길, 태양의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해? 황도라고 얘기하죠. 왜 황도예요? 태양은 O, B, A, F, G, K, M 할 때 G형이지. G형은 무슨 색이었어요? 노란색, 황색. 그래서 태양은 6000켈빈의 표면 온도를 가지는 G형의 노란 별이거든.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노란 길 해서 황도라고 하고 이 위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태양이 움직일 때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자전은 하루 이내 태양이 뜨고 지는 건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을 매일 밤 9시에 관찰했다. 매일 밤 9시. 밤 9시는 그날 하루밖에 없지만 매일 밤이니까 하루를 넘었어, 안 넘었어? 오늘 9시, 내일 9시, 모레 9시. 이러니까 하루를 계속 넘고 있죠. 그러면 무슨 개념이다? 공전, 연주운동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의 위치를 1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S1이 1월의 별자리가 되겠죠. 맞아? 자, 근데 그날 밤 1월 밤에 태양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태양이 남중에 쓰면 12시죠. 태양이 남중에 쓸 때는 S1이 같이 남중에 있지. 아까 S1과 S3와 S4는 거리가 멀어도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뜨고 같이 진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1월의 별자리는 1월 밤에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떤 별자리를 본다?
정반대에 있는 6개월 차이에 이 별자리가 7월 별자리죠. 7월 별자리가 한밤중에 남중하겠죠. 자, 그러면 퀴즈다. 여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자리예요. 별자리는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1월에 한밤중에 동쪽에서 뜨고 있는 별자리는 누구예요? 동쪽에서 뜨고 있는 별자리. 한밤중에. 응? 8월 같은 건 안 되지 않을까? 봐봐. 지금 한밤중이니까 이 태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밤중. 한밤중이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남쪽이고 동쪽, 서쪽, 북쪽이지. 맞지? 근데 이날 밤은 여기 태양이 있었으니까 지금 태양이 북쪽에 있는 거야. 그럼 태양이 북쪽에 있고 여기가 남쪽이 되니까 얘가 남중하는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맞죠? 그러면 북쪽, 남쪽이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7월 별자리가 있고 여기에 1월 별자리가 있으면 동쪽에 뜨고 있는 별자리는 몇 월 별자리예요? 동쪽에 있는 별자리는 10월 별자리죠. 맞아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계절별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건 또 다른 의미거든. 요거까지 필기하고 나면 그 다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항상 하루 이내는 일주운동. 하루를 넘으면 연주운동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 됐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원래 월수에는 과대비 수업하면 10시에 마치잖아.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공부하고 가. 왜 빨리 가? 10시 반까지 공부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하루 이내는 매일 저렇게 달라져서 어느 순간에 안 보이던 별자리가 보이고 보이던 별자리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은 매일 얼마씩 어떻게 뜬다. 뜬다는 말은 진다는 말과도 같거든. 괄호를 채워봅시다. 채워봅시다. 어떻게 될까? 2요? 매일 하루를 넘어 안 넘어? 하루를 넘어 안 넘어?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계속 매일이라는 말은 연주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자, 연주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1일에 얼마? 1도를 움직이죠. 맞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뜬데 뜨고 지는 건 언제 일어나는 얘기야? 하루. 그러면 이거는 일주운동의 개념으로 기억을 해야지. 이건 뭐야? 1시간에 15도를 돌잖아.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여기는 1도고 얘는 15도잖아. 그지? 근데 뜬다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합을 하면 1시간에 15도면 1시간에 15도면 얼마의 1도가 되냐 하니까 얼마야? x가? 1시간을 뭘로? 60분으로 하면 이거 약분하면 4가 나오죠. 그러면 x는 4분. 그러면 얼마씩? 4분씩. 일찍 뜰까? 늦게 뜰까? 별은 어디에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서쪽으로 가면 일찍이야, 늦게야? 일찍. 그래서 일찍 뜬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4분씩 일찍 뜨는 이유를 이해했나요? 했나요? 나중에 달 하고 나면 달도 똑같이 할 거예요. 달은 매일 얼마씩 어떻게 뜬다. 그 또한 중요하거든. 되었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3번 달. 자, 근데 달은 얼마를 주기로 공전해요? 30일. 29.5일. 또 27점?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옛날엔 배웠는데 지금은 사라졌던 개념.
지금은 사라진 개념을 자 보세요. 자, 여기에 태양이 있어. 맞죠?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아요. 그죠? 근데 이 주변을 달이 돌아요. 맞죠? 근데 아주 멀리에 별이 있거든. 이게 항성이지. 이 항성에서 빛은 항상 평행하게 오잖아. 쭉 크기 측정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 자, 그러면 얘가 돈다. 한 달이 지나면 만약에 한 달이 지나서 지구가 어떤 곳까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달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었으니까 얘랑 마찬가지로 여기 있거든. 맞아. 그러면 태양과 상관없이 지구, 달은 먼 별에 대해서 일직선이 똑같잖아. 그래서 먼 별 항성에 대해서 일직선 상에 있다고 해서 이걸 항성월이라고 하면 얘는 27.3일이 걸려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달의 위상 변화를 보면 원래 이 위치 뭐였어? 여기가 망이죠. 맞아? 이 위치 망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망이 되기 위해서는 일직선상으로 얘가 요만큼 더 와야 망이 되죠. 맞아? 요만큼 이동하는데 2.2일이 걸리거든. 그래서 위상이 같은 위상으로 돌아올 때 이때를 삭과 망이 반복되는 날짜 상망월이라고 해서 얘는 2.2일이 더 기니까 29.5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린 뭘 기준으로 해야 돼? 뭘 기준으로 할지 모르지. 그죠?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잖아. 그지? 설날 음력 1월 1일에는 어떤 달이 보여요? 음력 1월 1일에는 삭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1일이지. 근데 우리가 1월에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정월 대보름. 그럼 정월 대보름은 며칠? 음력 1월 15일. 그러면 삭에서 보름까지 14일이 걸렸잖아. 그러면 보름에서 다시 삭도 얼마 걸릴까? 14일. 그러면 토탈 28일. 그러면 우리가 삭에서 상현, 상현에서 망에서 하현, 하현에서 삭 돌아올 때 각각이 7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맞아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약 28일을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이해됐어? 옛날에는 이 항성월과 상망월이 책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완전 좋지? 그렇지만 나는 알려주지롱. 됐나요? 항성월과 상망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질문이 나왔어. 선생님, 달이 2.2일 동안 지구 주변에 공전할 때 지구도 공전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또 안 맞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겠냐? 2.2일 동안 지구가 2.2도 정도 이동하겠지. 약 2도 정도 이동하겠지. 그걸 감안해서 결국에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까지 올 때까지가 2.2일이 걸린다는 거야. 그것까지 고려한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요거는 참고사항이었어가지고 지웁니다. 지워도 돼? 윤서야 다 적었어? 네,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죠. 달이 공전하는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은 동주기 자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주기 자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막 어떤 애들이 달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다는 둥, 달의 자전 주기가 지구의 공전 주기와 같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동주기 자전이라는 건 달 자체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보세요. 여기가 태양이야. 태양은 상관없지. 지구야, 지구. 자, 여기가 지구입니다. 달이 공전해요, 지구 주변을. 맞아. 자, 이 펜이 있는 쪽을 지구에서 바라봐요. 그러면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 손등 방향이 보이고, 공전하면 뭉텅한 방향이 보이고, 공전하면 손가락 방향이 보여야 되지. 맞지? 그런데 동주기 자전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공전을 90도 할 때 자전도 90도예요. 뾰족한 거 보이죠? 공전을 90도 할 때 자전을 90도예요. 공전 90도 할 때 자전 90도. 공전 90도에 자전 90도. 그러면 동주기 자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게 생기겠어요? 늘 항상 같은 면만 보이죠. 어디에서? 지구에서. 맞죠? 지구에서 볼 때 달은 항상 같은 면만 보이는 게 달의 동주기 자전 때문이다. 자, 여러분, 달의 위상 변화는 선생님이 설명할 게 생각보다 좀 있어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필기합니다. 필기 시간 줍니다. 자, 보세요. 항상 선생님이 뭘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태양. 자, 여기 태양이 있어. 무슨 쪽이야? 사우스, S. 태양은 S, 사우스, 뭐? 남쪽. 그럼 이쪽이 뭐야? 북쪽.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동쪽과 서쪽이 왜 필요해? 빨리 뜨냐? 늦게 뜨냐? 동쪽이면 늦게, 서쪽이면 빨리. 자, 여기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을 달이 공전을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태양이 비춰주니까 태양이 비춰주는 밝은 면을 색칠해 보면 이렇게 밝은 면이 되겠죠. 그죠? 맞아. 그러면 얘는 지구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사. 여기에서 바라보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보면 왼쪽이 볼록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오른쪽이 볼록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볼록한 상현이에요. 여기서 보면 완전 동그랗게 보름, 망. 여기서 보면 왼쪽이 볼록한 하현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뭘 할 거냐면 태양은 언제 뜬다 했어요? 태양은 6시, 12시, 18시. 맞죠? 동, 남, 서. 맞아? 지구에서 봤을 때 sak은 누구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태양. 그러면 아까 우리가 S1, S3, S4 같은 방향에 있으면 어떻다? 같이 뜨고 같이 진다. 자, 삭은 6시에 뜨고 12시에 남중하고 18시에 져요. 맞죠? 태양과 같이 있죠. 자, 근데 상현달은 태양의 어느 쪽? 동쪽. 동쪽에 있으면 빨리, 늦게? 늦게. 몇 시간? 90도면 6시간. 그럼 얘는 몇 시에 뜬다? 12시에 뜨고 18시에 남중하고 24시에 진다. 얘는 정반대에 있으니까 질 때 뜨고 뜰 때 지겠죠. 근데 얘는 태양의 서쪽에 있잖아. 빨리 떠, 늦게 떠? 빨리. 몇 시간? 6시간. 얘는 0시에 뜨고 6시에 남중하고 12시에 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관측 가능한 시간이 없어. 그래서 삭은 못 보는 거 아니야? 상현달은 태양이 있는 12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태양이 지고 나서 보이니까 어느 하늘에? 남서쪽 하늘에. 맞죠? 얘는 밤새도록. 얘는 태양이 뜨기 직전까지 어디에서? 동남쪽에서. 맞아. 그럼 문제에서 남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반달은 무슨 달이고 언제 보이니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남동쪽이잖아. 동쪽을 끼고 있잖아. 자,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태양이 있을 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두 번째. 동쪽에서 달이 보인대. 그럼 태양보다 먼저 뜬 거야? 뒤에 뜬 거야? 먼저 뜬 거지. 동쪽에 있으니까. 달이 동쪽에 있으면 아직 태양이 뜨기 전이니까 동쪽에서 달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동쪽 하늘에서, 남동쪽 하늘에서 반달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동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태양보다 먼저 떴어. 어느 쪽? 서쪽. 그럼 무슨 달? 하얀 달. 새벽에 남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반달은 누구야? 하면 남서쪽이겠죠. 그럼 서쪽을 끼고 있으면 태양이 지고 나서 서쪽 근처에 있다는 얘기니까 태양보다 일찍 떴어? 늦게 떴어? 늦게 떴지. 태양이 져도 아직 지기 전에 서쪽 하늘에 걸쳐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태양보다 늦게 떴으니까 동쪽. 그럼 뭐야? 상현달. 언제? 서쪽이니까 초저녁에. 그래서 여러분들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반달은 상현.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반달은 하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을 보고 달의 위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월하, 그 별의, 그 달의 아래에서 만나려면 야심한 새벽이어야겠어? 초저녁이어야겠어? 야심한 밤에 만나야지. 근데 달이 금음달이야? 초승달이야? 초승달이거든. 얘들아, 초승달은 봐봐. 앞에 봐봐. 초승달은 얘가 상현이 오른쪽이 보이니까 초승달은 달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초승달이에요. 근데 이쪽에 오면 얘가 왼쪽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조금 남아있는 게 금음달이거든. 그럼 얘는 해 뜨기 직전이고 얘는 해 뜬 직후겠지. 맞아. 근데 월화정인이 초승달 밑에 있어. 말이 돼? 초승달 밑이면 해진 직후인데? 그러면 해진 직후면 초저녁이면 사람들 막 다니잖아. 근데 몰래 만날 수 있어? 안 되지. 금음달이어야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월화정인의 그 위상이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는 거거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태양을 남쪽으로 잡으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고 했던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봐봐. 왼쪽에 쌤이 태양을 그렸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태양을 그려. 그럼 여기가 남쪽이지. 그러고 나서 달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적어보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얘들아, 집에 가서 오른쪽에 태양이 있는 경우를 반드시 한번 그려보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추석이 9월 20일이다. 9월 27일에 보이는 달의 모양과 어느 하늘에서 언제 볼 수 있는지 말해봐. 이렇게 물어봐. 방문 면접은 증문즉답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추석이 9월 20일이래. 9월 20일에는 무슨 달이야? 추석이니까. 보름달. 9월 27일이면 7일이 지났잖아. 그럼 무슨 달이 돼야 돼? 하연달. 그럼 하연달은 언제 보인다? 새벽에. 어느 하늘에서? 동남쪽 하늘에. 그래서 보이는 달은 하연달이고 새벽에 동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날이 2월 10일이다. 2월 17일에 볼 수 있는 달은 어떤 달이고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설에는 무슨 달이 보여요? 삭, 음력 1월 1일이니까. 근데 2월 10일인데 2월 17일이면 7일 지났지. 그럼 무슨 달이 돼야 돼? 상현달. 그럼 언제 보여? 초저녁에. 어느 하늘에서? 남서쪽에서. 되겠냐? 안 될 것 같냐? 되겠어? 팍팍 됩니까? 민영아 되겠지? 영민아 되고 있지? 뭔 말인지 모르고 있나 지금? 파악하고 있지? 응? 지금 영상을 애들한테 주면 막 너네 이름이 다 튀어나오잖아. 중간에 여러분들 필기하는 동안에 중지하면 영상을 다시 막 몇 개를 뜯어 붙여야 되거든. 그래서 필기하는 동안에 중지하지 않아요. 영상 보는 친구들도 필기하라고 할 때 하시면 영상 쭉 틀어놓고 바로 필기할 수 있어요. 꿀팁이에요. 됐습니까? 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달에서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내가 건드렸나? 계기일식이에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되면 이쪽은 희미한 그림자가 되죠. 그래서 얘는 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부분 일식이 관측이 돼요. 그러면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은 생각보다 많나요? 적나요? 적죠. 그리고 반대편 쪽은 아예 밤이니까 모르겠죠. 맞아. 자, 그런데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은 지구 반지름의 몇 배? 4분의 1배. 태양은 지구 반지름의 몇 배? 109배. 그러면 달과 태양은 어림잡 봐도 400배 차이 나지 않아? 그죠? 그런데 왜 400배나 큰 태양을 쬐끄만 달이 가릴 수 있어요? 왜 가릴 수 있어요?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원리는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태양과 달의 시지름이 같아서입니다. 시지름이 뭘까? 시지름. 눈으로 볼 때의 지름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태양은 머니까 대빵 크죠? 근데 달은 가까우니까 엄청 조그맣단 말이야. 그래도 각도로 따지면 어때? 같지. 그래서 가릴 수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둘의 이 시지름이 얼마냐면 0.5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32분이에요. 우리가 1도가 6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2분은 1도의 절반보다 약간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약 0.5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자,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갈 때 달은 요렇게 지나가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 달이 여기에서 다가와서 요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태양의 오른쪽부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렸다가 쭉 완전히 계기일식이 되고 다시 오른쪽부터 튀어나오죠.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태양과 요렇게 되어 있는 태양을 따지면 왼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먼저야? 왼쪽이 먼저지. 오른쪽부터 가려지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일식이 일어나면 달은 어떻게 될까요? 일식 때 달은 태양보다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진다. 이거 중요하거든. 뭐게요? 봐봐. 태양이 남쪽이지. 여기 북쪽이지.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지. 일식이 시작할 때 달은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 그러니까 태양보다 먼저 뜨고 일식이 끝나고 나면 달은 태양의 동쪽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늦게 진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쌤이 동서남북을 처음에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아이고, 슬리퍼가 너무 높아서 미끄러졌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들아, 처음에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반원으로 장난치는 것 같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해되나? 선생님이 고민 진짜 많이 한 결과입니다. 대단하지? 잘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월식. 월식은 비슷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 그러면 똑같이 태양에서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오면 여기가 제일 어두운 본 그림자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오면 이 부분은 뭐다? 반 그림자가 되지. 자, 이 반 그림자에서는 일식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밝거든. 가려지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자, 이 본 그림자에 완전히 달이 들어오면 뭐다? 완전히 들어오면 뭐다? 개기월시. 본 그림자 속에 부분적으로 들어오면 뭐다? 부분월식이다. 근데 태양이 일식이 일어나면 어때요? 완전 새까맣지. 근데 개기월식은 새까매 아니야? 아니죠. 무슨 색으로 보여? 붉은색.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다? 레드문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네. 왜 레드문이 돼요? 붉은 빛이 산란되어서 지구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맞냐? 네. 됐냐? 그러면 붉은 빛이 산란되어서 붉게 보인다. 그럼 개기월식 때는 오히려 빨갛게 보름달 모양으로 보인다. 근데 이걸 적용하면 하늘이 노을이 진다. 아침 저녁으로는 붉게 보이고 한낮에는 푸르게 보이는 것도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태양빛의 경로가 한낮엔 짧아지거든. 짧았을 때 푸른 빛의 산란이 보여서 우리가 푸르게 보는 거고, 경로가 길어지면 붉은 빛이 산란되어서 보이는 게 더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아침 저녁에 노을은 붉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됐니? 근데 얘들아, 여기서 마무리 한 가지를 하면 자, 태양, 달, 지구니까 일식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사기죠. 태양, 지구, 달이니까 월식이 일어날 때는 뭐야? 망이죠. 삭과 망은 매월 생기잖아. 근데 일식과 월식은 매월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 매삭마다 매삭과 망의 일식,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황도와 백도가 몇 도? 5도 기울어져서. 얘들아, 태양은 아까 OBAFGKM에서 노란색 길 황도죠. 맞아. 달은 하얀 달이거든. 그럼 하얀 달이 지나가는 길은 백도야. 근데 이 두 개가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면 그림자의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일식과 똑같은 월식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어. 그게
아마도 쌤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사로스 주기라고 해서 266 상망월인가? 그렇게 지나면 원래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월식과 똑같은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 사로스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언제 오늘과 똑같은 일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관측할 수 있는 일식이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매번 일식과 월식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태양, 달, 지구 해야 되는데 아직 태양만 빼고 다 했지?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지. 뭘 안 했습니까? 지구의 달의 크기 측정. 안 했잖아. 자, 네 번째. 지구 크기 측정. 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누가 했습니까? 그래, 에라토스테네스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니고 에라토스테네스다 하니까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했을지 알겠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할 때 한 가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 다음에 태양빛은 어디서나 뭐다? 평행하다. 그죠? 근데 이 가정을 쓴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맞니? 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어요? 뭘 쓸 수 있어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비례식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태양빛은 어디에서나 평행하다는 걸 갖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엇각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 크기 측정을 보면 얘들아, 에라토스테네스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 난 나쁜 사람 같아. 왜? 하인시켜서. 그치. 하인이 몇 날 며칠을 걸었잖아. 그쵸? 하인을 시켜서 몇 날 며칠 걸어가게 했죠. 근데 생각해봐. 하인이 처음에 갈 땐 좋았을 거야. 왜? 일 안 해도 되잖아. 걷기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았겠냐. 신이 났겠지. 그래서 날아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인 남성의 한 보폭을 길이의 기준으로 잡았거든. 이 보폭의 단위가 스타디아라는 단위였어요. 이 스타디아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스테디움에서 유래했어요. 이 스테디움은 어디서 온 거야? 원형 경기장에서 왔지. 옛날에 이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오만대만 걸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지역별로 원형 경기장의 크기가 달라.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을 지을 때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테디아를 결정을 했으니까 지역마다 이 한 스텝의 길이, 스테디아가 다를 수 있었다는 얘기지. 맞죠? 그리고 하인이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막 신나서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어땠겠어? 힘들어서 가는 둥 마는 둥 했겠지. 근데 뭐 평균하면 비슷할 수도 있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거리를 측정했죠.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 CNA라는 곳에서 하지 때 관찰을 하니까 어떤 게 태양이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인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동일할까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관측을 했어요. 근데 태양빛은 어떻다 했어요? 어디서나 평행하다 했지. 그러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왔겠지. 그러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여기에 이 막대만큼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그림자의 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림자의 길이를 반드시 측정하지 않아도 되죠. 똥까지. 그림자의 길이는 중요해? 안 중요해? 자, 이 두 지역의 위도 차이는 자, 막대 끝과 이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을 이은 선과 막대가 이루는 각 세타와 동일하다. 뭘 통해서? 이거 평행하고 이 선이 있으면 억각의 원리로 같죠. 맞아. 그러면 하인이 걸어갔다 온 길이가 L이고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세타 대 L은 360도 대 2파이 R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지. 맞죠? 현재 크기보다 약 15% 정도 오차가 낮고 크게 측정됐대요. 근데 15% 정도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상상만으로 한 것 치고는 너무 괜찮지 않아? 이때 측정된 세타 값이 7.2도. 이래서 여러분들 2학년 때 계산하거나 아니면 비례식 세우는 게 문제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오차가 생긴 원인이 뭘까? 자, 이렇게 차이가 난 오차의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 아니다?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례식, 억각과 원주각과 호의 길이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차이가 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다? 두 지역이 동일 위도 경도. 경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봐봐. 선생님이 손가락이 한 50cm 되면 진짜 좋겠는데 잘 보이니까 5c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앞에 보세요. 여기가 시에네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시에네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라면 두 지역이 경도선상에 같은 경도에 있으면 최단거리가 되죠. 근데 같은 경도상이 아니라면 기선이 길어져요. 그럼 기선이 길어지면 비례식에서 L이 길어지니까 지구 전체 크기가 크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 경도가 아니라는 거. 학교 문제에서 두 지점이 동일 위도가 아니었다 하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죠. 경도다, 경도. 그 다음 세 번째, 거리 L이 정확하지 않았지. 왜? 사람이 측정을 했고 또 단위가 불분명해서. 스테디아라는 불분명. 스테디아라는 단위가 결정이 된 단위가 아니거든. 되겠습니까? 결정된 단위가 아니었어.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달의 크기 측정 가볼까요? 달의 크기도 뭘 이용하나요? 비례식. 비례식.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달 크기 측정, 태양. 저 시계 안 맞아. 거의 똑같네. 저 시계가 간 적이 없는데 지금 시간과 같아요. 하루에 2번은 맞죠?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됐니? 자, 이제 5번째였나? 네. 달의 크기 측정.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1의 이유를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1억 5천만. 1억 5천만 원 필요하다 했고 달까지는 얼마 필요하다 했어? 38만 원 필요하다 했지. 원을 뭘로? 킬로미터로 바꾸면 거리가 된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는 38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달에 레이저를 쏘아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속력과 시간의 2분의 1을 곱해서 거리를 구했지. 얘들아,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우선 여기서 딱 꼴 쳐봐. 꼴 쳐보면 여기 달이 있거든. 맞지? 자, 선생님이 얼굴이 작진 않은데 그래도 조그만 1원짜리 동전으로 내 얼굴을 딱 맞출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눈을 기준으로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면 여기에서 달의 지름이 D고 동전의 지름이 스몰 d. 동전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달까지의 거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알고 있는 값. 알고 있는 값이 누구예요? 이미 알고 있는 값이 L이지. 얼마? 38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측정해야 하는 값. 측정값이 누구 있어요? 동전의 지름과 동전까지의 거리.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어떻게? D 대 L은 D 대 L. 이렇게 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It.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한 점에서 달을 측정해요. 달을. 자, 그러면 이 달까지의 거리 L을 알잖아? 그지? 그리고 달의 시지름이 0.5도라는 거 알지? 맞아? 그러면 달의 지름을 D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원주각과 호의 길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0.5도 대 D는 얼마? 360도 대 2파이 L. L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값이잖아.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38만 킬로미터. 그럼 얘는 아는 값. 그럼 여기서 미지수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네. 그럼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죠? 달은 쉬워요. 태양보다 훨씬 쉬워요. 이제 태양은 2개만 하면 돼. 태양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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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됐니? 아우 다리야. 자, 갑니다. 지웁니다. 윤서 다 적었어? 자, 마지막 몇 번째? 6번. 태양. 태양은 몇 가지만 하면 된다고? 두 가지. 진짜로 두 가지. 자, 태양. 태양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표면과 대기. 표면에는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 쌀알무늬와 흑점이죠. 흑점이 가지는 의미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체층과 코로나. 체층과 코로나에서 일어나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죠. 뭐? 홍염과 플레어. 자, 여기 보세요. 자, 태양에서 표면을 이야기하는 건 태양의 표면이 엄청 밝죠. 그래서 태양의 표면을 빛나는 구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광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태양의 표면은 6000도라고 하지만 이제 고등부에서는 켈빈이라고 얘기하고 중등 과정에서는 도시라고 얘기해요. 6000 켈빈의 온도. 그래서 우리가 별의 분광형을 배웠으니까 OBAFGKM. G가 표면 온도 6000 켈빈의 무슨 색깔? 노란색. 자, 그러면 이 쌀알 무늬는 왜 나타나냐면 광구 아래의 뭐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대류가 올라오면 밝고 대류가 내려가면 어둡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 맞나요? 그러면 참고로 쌤이 재밌는 거 알려줄게. 자, 왜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냐? 보세요. 별에서 질량이 1솔라메스인 별과 질량이 솔라메스보다 훨씬 큰 별이 있죠. 어떤 단계? 주계열성 단계. 얘들아, 주계열성의 특징이 뭐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 수소핵융합. 자,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단계는 주계열성 밖에 없다. OX. 왜? 네? 다른 단계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지. 끝에서 맞아요. 문제를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주계열성 단계밖에 없다. OX, O야. 근데 그냥 수소핵 융합 반응이면 거성 단계에서 중심부가 헬륨핵이 되고 나면 헬륨핵 가장자리에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죠. 중심부가 탄소핵이 되면 탄소핵 바깥 부분에 헬륨 연소, 그 바깥 부분에 수소 연소 해서 이중 구각 연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수소가 버닝이 일어납니다. 핵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는 언제밖에 없다? 주계열성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는 단계이다.
근데 봐봐. 질량이 1솔라메스 정도 되는 아이들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난 생성된 열을 복사로 전달하고 바깥쪽으로 가면 대류로 전달하죠. 근데 질량이 큰 별들은 중심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바깥쪽에서 복사가 일어나는 층상 구조를 가지거든. 근데 태양은 1솔라메스잖아. 이 구조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층에서 대류가 일어나니까 광구 아래에서 이런 대류 현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됐나? 되게 잘 적어지지? 쉽죠? 그러면 흑점. 흑점은 왜 흑점이야? 검정점인데. 열점은 핫스팟이지. 판 구조론에서 쿨룸 구조론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하와이 같은 열점. 뭐다? 판의 경계부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판 한가운데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 그건 판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새로운 구조론인 신구조론으로 보완을 했잖아. 그러면 흑점은 뭐야? 검정점이잖아. 검정색은 뭐야? 어두워 밝아? 어둡지. 온도가 낮아. 그래서 주변보다 2000도씨, 2000켈빈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이는 게 흑점이지. 흑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흑점 수의 변화와 흑점의 이동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흑점 수는 11년 주기로 증감을 하죠. 감은 상관없는데 증이 중요하지. 증이 되었다는 말은 뭐다? 태양의 활동이 어땠다?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뜻이고,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뭐가? 태양풍이 강해지죠. 그러면 뭐다? 자기 폭풍이나 델린저 현상이 잘 일어난다. 오로라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동은? 흑점의 이동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 흑점이 이동한다는 건 태양이 뭘 한다? 태양이 자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태양 표면은 뭐다? 태양 표면은 유체이다.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강체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얘가 요렇게 되더라. 어디? 적도에 있을수록 속도가 빨라. 왜? 유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되는데 적도가 거리가 머니까 속도가 훨씬 빨리 돌아야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일직선으로 다시 유지가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홍염과 플레어. 자, 홍염과 플레어는 체층은 아주 얇은 층이죠.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언제 볼 수 있어요? 둘 다? 계기 일식 때. 체층은 잠깐 빨갛게 보이다가 사라지고 코로나는 아주 맑게 빛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가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렇게 복사로 전달됐다가 대류로 전달되잖아. 그래서 여기 표면이 6000켈빈이야. 그럼 중심부 온도가 더 높겠지. 그러면 얇은 체층과 높은 코로나까지 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죠. 근데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코로나의 온도가 제일 뜨겁습니다. 10만 켈빈 이상. 왜 그럴까? 몰라. 태양은 대기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모델 제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다라고 확정이 나진 않았어. 내가 알기론. 그래서 태양은 바깥으로 갈수록, 그래서 광구보다 채층의 온도가 높고 채층보다 코로나의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홍염과 플레어의 차이는 뭐예요? 홍염은 채층에서 뻗어나오는 루프형이고, 플레어는 뭐야? 흑점 주변의 폭발이지. 그래서 플레어, 폭발, 불꽃처럼 보이는 거고, 플레어는 불꽃처럼 보이는 거고, 홍염은 루프형. 맞아. 둘 다 흑점 부근에서 자주 발생하죠. 언제 더 자주 발생할까? 이 흑점의 수가 증되었을 때 더 잘 발생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태양계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이고 마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1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프린트를 나눠주겠습니다.